이재명의 존재가 정치의 기형화를 낳았다라는 말이죠.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이 전과 사범 이재명 리스크에 휘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오늘입니다. 드디어 오늘입니다. 오늘로 진짜 끝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탄핵 정국의 끝에 서 있습니다.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탄핵일까라는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단순한 탄핵 아니죠.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이재명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친중 반미 세력의 부활을 위한 총체적 사법 구테타다라는 겁니다. 저는 총체적 사법 구테타, 이 말이 딱일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이것을 단순한 법리적 싸움으로 봐서는 절대 결코 네버 안 된다라는 말이죠.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방청 신청 대란, 그 뒤에 숨은 진짜 주체가 또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켜봐야 한다라는 거죠. 도대체 누가 탄핵의 심판정마저 장악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앞으로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 트럼프 진영의 이 핵심 외교안보 참모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흔들리면 중국과 북한이 움직일 것이다. 탄핵만 아니었으면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말이죠. 국제 안보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킨 것인지, 또 앞으로 일으킬 것인지, 오늘 저는 이 몇 가지 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국제 안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방청석마저도 기획된 정치에 장애된 현실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모든 국면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정가 사범 이재명에 대해서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사실 국제 안보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국내 상황을 이렇게 아니 볼 수 없는 거죠. 이제 국제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매우 심각히 보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결정 자체가 이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 국가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들을 만드는 건 사실 국민들의 각성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성이 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를 외치는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브루스 클링너 많이 들어보셨죠? 헤리티지 수석 연구원입니다. CIA 한국 지부장을 하셨는데요. 이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정치 위기 속 한국 방문을 피한 건 이해되지만 이대로 가면 미국과의 관계는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패싱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죠. 일본과 함께. 그런데 말이죠. 이 한국을 패싱하고 있다라는 건 이 한국을 친중의 범주로 뒀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생존에 좀 문제가 된다. 안보에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좀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부재가 좀 아픈 것입니다. 자, 고든창 많이 들어보셨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 당신이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거는 100% 신뢰해. 그리고 내가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당신의 눈치를 봐.
그 정도로 이 고든찬 박사는 이 동북아 지형에서는 뭐 원탑 투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고든창 박사가 그동안에 한국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이게 뭐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을 좋아해서 그게 아닙니다. 이분도 이제 보수주의자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국익 우선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 우선으로 봤을 때 한국이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판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국 상황을 굉장히 열심히 지켜보고 멘트를 항상 했었죠. 그리고 한남 대첩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의 국민들에게 힘을 내라. 그다음에 하느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뭐 이런 멘트들을 계속 X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 보수들이 한국 사회를 지켜주길 어떤 멘트가 던져지기를 그리고 의외로 이제 고든창의 메시지가 던져질 때 우리 보수 유권자들은 또 힘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 고든찬 박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라고 하면 한미일 군사 협력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영 자체가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죠. 이재명은 친중 반미 성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고든창이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런데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더 하드코어 진성 좌벌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든창 박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4.15 총선부터 있어 왔다. 4.10 총선도 있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인용이라는 결정이 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땅에서 부정선거라는 단어는 사라질 것이다. 그냥 이제 대놓고 부정선거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든창 박사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고위층에 이 친중의 세력들이 장악을 할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국의 아가리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무서운 경고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한미일 군사 협력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한 세트, 한국은 달라. 이 말이다라는 거죠. 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안 된다에 한국의 상황이 휘청한다라는 것이죠. 자, 프레드 플라이츠, 트럼프 캠프의 외교 참모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윤석열을 매우 존경한다. 탄핵만 아니었다면 직접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내가 들었어. 트럼프가 그랬어.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안보 핵심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단순한 국내 이슈가 아니야. 이거 안보 붕괴의 뇌관이야. 국제사회가 지금 한국을 지켜보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차려! 이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방청석 이게 지금 무려 96,370명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방청석이 20석이고요. 이제 4,8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그때 당시보다 6배 가까운 꽤 높은 수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방청권 추첨을 앞두고도 이 선동형 캠페인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조직적으로 좌파 단체들이 방청권에 대해서 확보를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어디 가나 이 좌파리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덕도 질서도 없죠. 이 중국이나 이 대한민국 좌파리들이나 별 다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조직적인 좌파 단체들이 방청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움직였는데 모두가 말하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거죠. 다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 이날 참석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결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조차 정치 선전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요. 교육감 선거가 있었습니다. 정치는 이제 교육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선을 그어서 이 정치색이 묻어나지 않게 이제 뭐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게 또 문제죠. 왜냐? 조직이 동원이 되니까. 이 좌파들의 조직은 굉장히 탕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 교육감도 뭐 이 단합을 못 해가지고 또 진보 쪽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 진보 교육감이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을 이 방송에 틀어라.
학생들에게 공개하라라고 지시를 때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좌쪽 진영의 좌파리들의 그 조직력은 이루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 조직력과 그 끈질김, 질릴 정도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전교조에 대해서 공격을 꽤나 받았는데 한 10년을 따라다니면서 뭐 잘못한 꼬투리 요거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다. 그런데 10년 동안 뭐 잡힐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굉장히 독하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냥 간첩의 교육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닐까 이럴 정도의 생각을 하는데요. 영국의 가디언지가 이렇게 다루고 있네요. 한국은 대통령이 탄핵 판결을 기다리는 위기에 한복판에 서 있다라고 말이죠. 미국, 영국 지금 이제 자유진영 국가들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곤두서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 그 와중에도 이재명이 좀 그렇습니다. 이제 뭔가 불안하죠. 끝까지 우리는 긴장을 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위증 교사에서도 무죄를 끌어냈고요. 이번에 어이없는 선거법 위반에서도 무죄를 끌어냈습니다. 어떤 계략으로 또 판을 엎을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재명의 침묵이 더 신경 쓰이는데요. 이재명이 지금 말이 아닌 침묵으로 사법 정치를 완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하나로 인해 가지고요. 대한민국 정치판에 그래도 이어왔던 그런 품위, 뭐 이런 질서 이런 거 없어졌습니다. 완벽히 무너졌습니다. 사법은 도구가 됐죠. 국가는 외교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의 존재가 정치의 기형화를 낳았다라는 말이죠.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이 정과 사법 이재명 리스크에 휘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월 4일 이후로 대한민국은 판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진짜 정리할 때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이 정리를 좀 해야 되고요. 그 판결이 사법 정의를 세우고 이재명을 정치판에서 끌어내릴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을 정리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게 딱인 것 같은데요. 이 이재명이 정치판에서 빠져야 흙탕물은 가라앉고요. 국가는 다시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월 4일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셔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판이라 앞으로 남은 시간도 힘들 겁니다. 국민의힘도 바뀌지 않았고요. 민주당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건 하나가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요 시민과 빨갱이 뿐입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셔서 대한민국 재세팅 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가 지금까지 기록하는 성공과 실패에서 가장 큰 역할은 국민들의 각성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